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과 오바마 전현직 대통령이 어포러블 케어 액트 오바마 케어 홍보를 하기 위한 비디오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연방 하원이 국방 법안을 310대 118로 통과시켰습니다. 압도적인 표 차이는 낙태와 성소수자에 대한 국방부 정책을 변경하려던 강경파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워싱턴에서는 민주당 상원이 할러데이 휴가 기간을 늦추고 우크라이나 지원안과 이민안을 협상하기 위해서 논의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반발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됐지만 유럽연합 지원을 막은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 절차까지 막진 않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네타냐후 행정부가 어긋나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전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들고 행정부를 비난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벌거벗기고 신문하고 팔레스타인계 저널리스트를 살해하며 민간인 피해가 극심한 멍텅구리 폭탄을 쓴 게 드러나면서 세계는 이스라엘로부터 등을 돌립니다. LA타임스는 월스트리트저널과는 달리 바이든 행정부의 민간인 보호 전략을 쓰라는 주문보다 더 나아가 휴전해야 한다는 주장에 사설을 실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 의회는 펜실베니아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의 수의과 대학에 수천만 달러 지원하는 것을 보류했습니다. 하원 청문회에서 대학 총장이 이스라엘 학생 보호에 소극적인 답변을 한 데 대한 벌입니다. 펜실베니아주는 농장에서 수의사가 많이 모자랍니다.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8월 이후 최저인 7%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할러데이 선물이 고민되신다면 재정 선물을 해보십시오라고 전문가들이 조언합니다. 학자금인 529 플랜이나 주식, 은퇴연금 등을 선물하면 매년 자라난다는 기본적이면서 잘 안 하게 되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텔레비전에 보이고 있네요. 전현직 대통령이 물론 같은 당이긴 하지만 백악관에서 30초짜리 비디오를 찍었거든요.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에도 최근에 의료 전문가들이 많이 출연을 하셔서 어포러블 케어 액트라든가 새로 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의료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에 오바마 케어가 통과될 때 바이든 부통령이 굉장히 애를 썼었죠.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에 아예 흑인이고 젊고 해서 의회에서도 무시당하고 배척당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지만 워낙에 처음에 국민들의 신망이 두터웠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받는 그런 것 때문에 뭐 드러내놓고 무시하지는 못했고 백인이고 당시에 이제 경험이 많은 바이든 부통령이 의회 의원들과 많이 협력을 해서 이제 숨지고만 존 맥케인과 같은 애리조나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상원 의원 등과 협력을 해서 오바마 케어를 통과시켰죠. 그리고 나서 10년도 넘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공화당은 항상 없애려고 했고 특히 이제 최근에 아마 이것 때문에 저렇게 백악관까지 가서 비디오를 찍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은 다시 오바마 케어를 없애버리겠다고 했고 그러자 또 반발이 있으니까 또 슬쩍 내가 완전히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뭔가를 좀 대안을 만들겠다는 거야. 대체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내놓겠다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이제 못을 박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신청을 하셔서 알고 계시고 실제로 회사에서 이제 건강보험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이가 드시면 또 그 나름대로의 다른 것 또 중간 단계에 있으신 분들은 오바마 케어에서 돈 조금 내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오늘 전현직 대통령이 함께 찍은 비디오를 좀 30초밖에 안 되니까 들려드리겠습니다. 라디오로 들으시니까 화면은 이렇습니다. 그냥 특별하게 막 화려하게 세팅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요즘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과 오바마 그 전 대통령이 먼저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휴대폰을 보면서 젊어 보이고 싶은 거죠. 현 추세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오바마 케어가 아직도 존재합니까? Still 그게 아직도 워킹합니까? 하니까 바로 옆에서 오바마가 네, 워킹하죠. 하고 트럼프라고 이름을 대진 않습니다. 상대는 디아더 파리는 이것을 없애려고 계속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걸 프로텍트한다. 하니까 옆에서 현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이 프로텍트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점점 확장돼서 미국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절약해주고 그리고 또 점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다 하니까 오바마 전 대통령이 뭐 healthcare.gov로 들어가 보시면 압니다 하는 건데 이렇게 전현직 대통령이 본인들이 이뤄놓은 그 성과잖아요. 그 성과에 대해서 비디오를 함께 만든 이게 1월 15일까지 일단 내년도 거 신청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미국의 모습이죠. 오바마와 Hey, President Biden, is Obamacare still a thing? Is it still a thing? Yes, Obamacare, the Affordable Care Act, Biden Care, whatever you call it, yes, it is still a thing. The other side's been trying to repeal it every year since it's existed, but will keep fighting to protect it. Not just protect it, but expand it, saving millions of dollars for working families. We're covering more people than ever. Just go to healthcare.gov to learn more. Yeah, it's still a BFD. 아, 네, still BFD라고 하는군요. 왜 best 아니면 big deal 맨 앞에 BFD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F자는 ordinary 조니까 너무 좋은 딜이야 막 이렇게 얘기할 때 F자로 시작되는 그런 거 붙이잖아요. 하면서 본인도 키득키득 웃고만 해요. 1월 15일까지 여러분들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몇 주일 되지 않았는데 11월 1일부터 신청받았죠. 730만 명이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를 했죠. 오바마 케어라고 부르거나 Affordable Care Act 혹은 바이든 케어라고 불러도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싹 그 자리를 바꿀 때 오바마가 크게 부탁한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트럼프 케어라고 불러도 좋으니까 이거는 우선 돈이 없어서 미국이란 나라에서 숨진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니까 이건 좀 지켜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국제적인 이슈로는 북한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이 두 가지를 당부했다고 하죠. 연말에 이제 이런 일이 있고요. 처방약을 포함한 의료 비용이 이번에는 특히 이제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인슐린 같은 거 이런 것이 이제 핵심적으로 2024년도에 오바마 케어에 포함이 되고요. 어제도 바이든 대통령이 제약회사가 인플레이션보다 더 빠르게 약값을 처방약값을 오를 경우에는 뭔가 이제 또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조항을 또 내놨습니다. 오바마 케어 뭐 들고 계신 분들은 좀 많이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은 회사 보험이지만 언제 또 오바마 케어로 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바마 케어는 still 살아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받은 질문을 직접 오바마를 옆에 세우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12월 15일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이제 공화당의 굉장한 그 강성 의원이 군내에서의 프로모션 같은 것도 맡고 하다가 결국은 그 의원이 철회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국방법안이 압도적인 표차입니다. 310대 118로 통과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 5.2% 군인들 봉급 올리는 거 이런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8,660억 달러 규모인데 초당파죠. 310대 118이면은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것도 약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동안 이게 통과되지 못했던 것이 군에서의 뭐 무슨 낙태라든가 군에서의 그 성소수자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 이런 것을 굉장히 강하게 바꿔보려고 공화당에서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통과시켰다. 그냥 이 정도만 일반 분들은 알고 계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이미 하원은 다 떠났습니다. 지역구로 떠나서 휴가를 보내든지 아니면 휴가철이 또 정치인들에게는 선거 캠페인을 하는 때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상원은 지금 의사당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안 떠나고 maybe 다음 주도 집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중요하게 생각되는 이민, 국경에 대한 그런 어떠한 그 공화당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받아내는 이걸 이제 백악관과 민주당의 상원은 협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민주당도 상원보다는 하원이 기간도 짧고 또 정치 경력도 짧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본인들의 입장을 많이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연방 상원은 조금 그 이민 이슈에 대해서는 공화당에 양보를 하더라도 당장 우크라이나를 잃어버리면 우크라이나가 예뻐서 도와줍니까? 그게 다 결국은 미국의 안보와 미국의 위상과 연관이 되니까 도와주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우크라이나와 거기 이스라엘 무슨 뭐 아시아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돼 있잖아요. 국경 예산안도 있는데 국경 예산안을 더 늘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좀 하는 것 이걸 협상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연방 상원은 워싱턴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원 의장은요, 공화당이잖아요.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뭐 더 쉽게 추방하고 구금하는 것도 더 쉽게 하고 뭔가 아무튼 그 서류 미비자를 받아들이는 걸 어렵게 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의 진보 측에서는 이게 온정적이지도 않고 미국이 그런 나라들을 그렇게 막 그런 나라들의 과거의 군부를 지원하고 쿠데타를 지원하고 해서 그 나라들이 그렇게 험하게 됐으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책임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 공화당은 무책임하다. 그런 건 무책임한 거지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안보 보장회의, 국가안보위원회 NSC의 존 커비 대변인이 이걸 이제 공화당이 그걸 놓고 이것이 해결돼야지만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보겠다 하니까 이 국가안보위원회의 대변인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지금 돈도 없이 전투에 들어가야지 되는데 미국 의회 의원들은 아니 지금 할러데이 휴가 가시네요. 뭐 이렇게 약간 딱 꼬집어주는 그런 얘기를 조금 했고요. 또 이제 민주당에서 굉장히 워싱턴이 지역구인 진보적인 의원이죠. 프리밀라 좌야팔 의원도 이민자를 희생시키면서 뭐 우크라이나를 구하기 위한 거래를 하지 말아라. 이거 이제 같은 민주당인데도 요즘 민주당이 대통령과 이스라엘 문제라든가 이민자 문제라든가에 있어서 삐걱거림이 좀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은 지금까지 보면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뭉치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런 이슈가 있는 겁니다. 진보 민주당 의원들은 아니다. 이거 이민자들도 하지 그걸 양보해서는 안 돼라고 얘기를 하니까 백악관이 굉장히 그 어려운 그런 거고요.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가 시작됐었을 때 새로운 뭐 망명 신청자 수가 1년에 한 10만 명 훨씬 못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다가 계속 늘어나면서 트럼프 시대에도 늘어났죠. 늘어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주 화끈하게 뭐 어린 아이와 엄마를 떼어놓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 들어와서도 트럼프 때부터 이어졌었던 팬데믹 때문에 이제 국경을 막는다 했었던 이게 이제 팬데믹이 국가 비상사태에서 아닌 것으로 됐기 때문에 그 뒤에 문을 열으니까 또 아무래도 많아지고 그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행정부에서도 해서 그걸 조금 공화당이 원하는 쪽으로 해주면서 근데 공화당은 조금 해주는 것 가지고는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을 받아들이지는 않겠죠. 아무튼 이래서 백악관과 민주당의 진보적인 아주 진보적인 정치인들 사이에 갭이 조금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그런 민주당의 이민 정책도 조금 바뀌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조금 더 전보다는 이민자보다는 공화당 쪽에 가깝게 또 실제로 여론이 그런 것을 원하기도 하니까 그런 일이 있고요. 이게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과 연관해서 너무 중요한데 블라디미르 푸틴 그 러시아 대통령이 워낙에 기자회견하면 막 어떤 때는 5시간도 넘기고 하잖아요. 어제 연말 기자회견을 4시간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지고 있었을 땐 안 합니다. 지난번에 하지 않았고 어제는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계속 서구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슬로우해진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원래의 목표를 이룰 때까지 그때까진 평화가 없다. 그 목표라는 것을 본인의 입으로 얘기하는데 우크라이나의 나치를 다 없애야지 된대요.
근데 한국 분들 가운데서도 우크라이나 지금 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나치다 어디서 이런 되지도 않는 그런 사실하고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소리를 들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이 하는 얘기잖아요. 어제도 그렇게 나치를 정권도 몰아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싸우겠다고 했는데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기자회견장에 한 600명 정도가 있었대요. BBC 기자가 이제 뒤에 그 스토리를 쭉 쓴 걸 보니까 얼마나 정교하게 준비됐는가. 뭐 푸틴의 화장하는 장면, 뭐 옷 입는 그런 장면 같은 것을 얘기하면서 BBC 기자들이 아무리 저 질문 좀 받아달라고 손을 들고 써왔어요. 플래카드로 BBC라고. 아무리 푸틴에게 보여줘도 푸틴은 결국 우리의 질문을 받지 않았다. 4시간이나 된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자신감이 있어서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것이고 헝가리도 마찬가지죠.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에 와서도 뭐 공화당 의원들도 만났지만 돈 못 받아갔고 유럽연합에서도 어제 처음에는 뉴스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요. 유럽연합이 이제 27개국인데 26개국이 우크라이나를 유럽연합 멤버로 몰도바와 함께요. 받아들이는 것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헝가리의 독재자인 그 총리는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푸틴과 너무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또 유럽연합에서 더 많이 뭔가를 받아내고 싶기도 하고 지원금 같은 것도 그래서 이걸 반대한다 말하더니 어제는 결국은 많이 뭉치면 26을 완전히 본인이 깡그리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 국가로 몰도바하고 우크라이나를 여기에 우리가 포함을 시키자 유럽 국가로 이렇게 하는데 투표를 하는데 본인은 그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이를테면 기권 형태를 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유 빅토르 오르반 깜짝 놀랐는데 고맙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몇 시간 뒤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겐 굉장히 중요하고요. 500억 유로니까 한 540억 달러 패키지 4년 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는 것을 안 해주기로 했고 그럼 바이든도 못 주고 유럽연합도 못 주고 푸틴은 좋아하고 하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이렇게 이민에 대해서 공화당에게 뭔가를 해주고라도 우크라이나를 좀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를 좀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목표를 이룰 때까지 평화가 없다. 우크라이나 끝까지 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유럽연합도 만만치 않은 겁니다. 아니 우크라이나는 푸틴 러시아 편이 아니야. 러시아 쪽으로 붙어야 되는 게 아니야. 이제 유럽이야. 우리가 유럽에 완전히 공식적으로 이렇게 병합을 시켜서 놓아주지 않을 거야. 어느 전쟁이 이길지 그건 이제 알 수 없는 일이고요. 이렇게 민주당은 이민법에 있어서 조금 더 공화당 쪽으로 가고 또 공화당이 협조를 해줘야 우크라이나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되는 건데 미국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이런 뉴스를 우크라이나가 그렇고 뭐 또 이스라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미국의 국내 정치와 딱 이렇게 가고 이건 이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대국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국내 이슈가 해외 토픽이 아니라 국제 이슈가 아니라 국제적인 뉴스 자체가 국제적인 이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미국적으로 그냥 착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늘의 미국에서도 미국과 다른 나라와 연관된 뉴스를 많이 전해드리잖아요. 그냥 미국에 관한 것 이런 것만 보시면은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세계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넓어질 수는 없겠죠. 그럼 뭐 자녀들은 다 미국에서 오래 살고 교육받아서 세계관 무슨 가치관 같은 것이 업데이트가 되는데 나이가 많이 드신 더군다나 이제 오늘의 미국 또 저희 라디오 서울을 듣고 한국어 방송을 듣고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 아무래도 젊은 세대보다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우리가 질 수는 없죠. 처질 수는 없죠. 젊은 세대보다 훨씬 더 딥한 것까지 가지고 가야죠. 그게 이제 미국에 사는 어떠한 그 기쁨이기도 하죠.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금 그 나의 뉴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미국에 살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해외에서 오늘의 미국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듣고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세계관을 넓히면 곧 작은 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좀 폭이 넓고 넉넉한 분이 되실 겁니다.
오늘의 미국 많이 들어주세요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잠시 뒤에 펜실베니아. 야, 이런 일도 있네요. 이래서 오늘 아침에 또 펜실베니아에 대해서 생각을 또 하고 또 지도도 보고 어디가 시골인가 보고 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사설, 가디언 사설, LA 타임스 사설 다 조금씩 다릅니다. 가디언과 LA 타임스는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완전 이스라엘 편이에요. 무기를 많이 파는 그런 또 회사들이 좋아하는 신문이기도 하잖아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우선 간단히 이것부터 말씀드리자면요. 펜실베니아주의 공화당 정치인들이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수의과 대학에 대한 지원을 주지 않기로 일단 그 홀드하기로 투표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 유펜 그 대학교 총장 사임했잖아요. 그 하원 청문회에서 인티파다가 유대인 대학살 이걸 뜻하는 것인데 그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하면은 처벌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뭐 예스와 노로 답해라 간단히 말해서 그 얘기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은 인티파다라는 의미 자체가 이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이스라엘이라기보다 처음에 시작도 비폭력으로 시작이 됐고요. 마르틴 루터 킹 그리고 아프리카의 넬슨 만델라 또 아시아의 그 마하트마 간디의 비폭력 저항을 중심으로 했었고 그런데 이제 정착민들이나 이스라엘이 너무 우리 땅에 들어와서 나라를 세우고 우리를 너무 학대한다 하는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저항으로 시작이 된 건데 그 비폭력 저항이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뭐 버스 폭탄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것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어떤 그 주권을 가지고 평화롭게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자가 아니라 같이 그 살면 좋겠다. 하마스는 물론 이스라엘을 없애는 것을 원하지만 인티파라는 것은 1차 인티파, 2차 인티파가 있어서 그런 것인데 이 총장들이 청문회에 나가서 뭐 그런 얘기를 다 할 필요도 없고 하니까 그 복잡한 그것 때문에 시위하는 학생들도 인티파다를 외칠 때 주이시 학생들 다 죽여야 돼 이러면서 시위하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주이시들 엄청난 그 불만 이런 것을 자극을 해서 총장은 사임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그냥 막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들만 뭐 우리 유펜에 돈 주기로 한 거 안 주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주에서도 그 유펜의 그 수의과 대학에 뭐 수천만 달러를 일단 홀드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수의과 대학의 1년 예산의 18%랍니다. 그리고 펜실베니아도 뭐 물도 있고 평원도 있고 땅이 미국에서 다섯 번째로 넓은가 그렇잖아요. 펜실베니아가 농업지대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농장에서 꼭 우리 애완동물 수의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펜실베니아로서는 경제적인 면에서 그 또 생존의 면에서 수의사가 많이 필요한데 수의사가 그렇지 않아도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기금을 주지 않는다니까 여러 가지를 이것도 받아내고 주겠죠. 2024년도에 재고하겠죠. 이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이 사설 쓴 걸 보니까 아주 길게 썼는데 제가 오늘도 또 아주 확신을 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신문은요. 굉장히 글을 잘 씁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세련됐고 아주 전문적으로 보이고 실제로 전문적이고 어떤 차트 같은 것을 내놓는 것은 최고인 것 같고 특히 숫자에 관한 것은 그런데 사설이 오늘 사설 엉망진창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저처럼 이 뉴스를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사람만 구멍이 엄청 뚫려 있으면서 본인들 주장만 하는 것이 보일 정도로 탄탄하게 썼습니다. 그 탄탄한 사설의 주장은 바이든 행정부 잘못하고 있다. 무조건 이스라엘을 도와야지 된다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유엔에서도 153개국이 휴전을 해라. 다른 거 다 제치고 너무 민간인들이 많이 숨진다 하는 것인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스라엘은 계속 전쟁을 해서 하마스를 뭐 팔레스타인 주민들 희생이야. 그게 하마스 잘못이지 이스라엘 잘못인가? 그러니까 계속 해나가야지 된다. 바이든이 이걸 이제 전략도 좀 바꾸고
뭐 목표도 바꾸고 목표도 지금 자꾸만 민간인이 숨지니까 덤밤이라고 하잖아요. 멍텅구리, 바보 같은 밤. 이거는 이 정도 수준은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도 이 정도 수준은 안 썼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47%, 46% 이 정도 터지면 민간인이 숨질 수 있는 그런 밤을 쓴다고 하잖아요. 러시아의 너리밤보다 훨씬 심각하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남자들을 다 이렇게 데려다가 막 트럭 같은 데다가 가득가득 몇 트럭씩 채워서 눈 가리고 속옷까지 다 벗게 하고 모래구덩이 파놓고 거기 데리고 가서 너 하마스 알아? 뭐 이런 걸 다 신문을 하고 한다고 하는 이런 일들도 있고 뭐 민간인 사상이야 이런 말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들이 있고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이 좀 심해. 정말 심하네 라고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어쩔 수가 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 바이든도 뼛속까지 친일 이스라엘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디너 테이블에서 아버지에게 뭐 홀로코스트에 관한 스토리를 듣고 홀로코스트가 있었을 때 다른 세계가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껴야지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중에 유럽에서도 이스라엘에 죄책감이 있으니까 뭐 이스라엘을 그 아랍보다 더 좋아한 것도 있었겠지만 국가를 세워라. 영국도 그렇게 해준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이든도 뼛속까지 친이스라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살살해라. 그리고 목표도 분명히 하마스로 하고 민간인 피해를 줄여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스라엘이 변해야지 된다. 화요일에 말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이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변해야지 된다. 이걸 아주 귀가 의심스러울다는 정도로 바이든 대통령의 잘못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벤자민 네탄야후의 그 변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은 뭐 지도부가 변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아주 처음부터 나왔던 겁니다. 네탄야후로서는 점점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하마스를 싫어하다가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하마스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아니 하마스가 싫다. 우리는 보호하지 않고 지들 이스라엘 증오하는 증오심만 키우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하마스보다 훨씬 더하네 우리를 살해하는 것은 하면서 다시 하마스 쪽으로 지금 돌아간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 근데 벤자민 네탄야후는 하마스를 키웠던 사람이고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알력을 만들어서 이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뭉치지 못하고 모래알처럼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걸 이용해서 계속 우파를 등에 업고 정권을 유지하는 사람이잖아요. 세계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뭐가 변화가 있다는 것은 지도부의 변화를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건 지금 많은 매체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이 아니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이스라엘 지도자는 이스라엘이 뽑는 건데 변화를 얘기를 해? 또 이스라엘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하마스를 누르기 위해서 전쟁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군인 사상자가 많아지는데도 아주 민간인 보호를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지금으로서는 이스라엘 말을 들어야지 된다. 이스라엘 지도자는 이스라엘에서 뽑아야지 되고 이스라엘은 좋은 선택이 없지만 미국은 좋은 선택이 있다. 미국의 좋은 선택은 동맹국 이스라엘을 무조건 지지하는데 집중해야지 된다.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입니다. 그러면요. 그리고 가자에서 민간인이 숨지는 것은 하마스 탓인데 미국이 전쟁을 벌일 때도 뭐 모술 등에서 민간인을 피할 수 없었다. 미국은요.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모르면서 안 쓴 게 아니라니까요. 모술 같은 데서 이런 민간인 작전을 할 때 몇 개월을 어떻게 해야지 민간인의 피해가 최소화되는가를 또 하고 또 미리 경고하고 또 하고 경고하고 몇 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장 즉시로 어떤 플랜 없이 했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변화를 왜 미국이 얘기해? 그럼 이스라엘이 미국 돈 안 받아야죠. 국방비 지원을 가장 많이 하잖아요. 미국이 어디에 쓸 거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심지어 주이시 같은 주이시인 버니 샌더스 같은 사람도 백지 수표 주면 안 된다. 그랬더니 오해 안에 벤자민 네탄야후가 맘대로 해도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튼 그런데 가디언의 사설은 영국 신문이잖아요. 이거보다 좀 폭이 큽니다. 어떻게 가냐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까지 가자의 주민들의 피해는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가디언은 이제 오늘부터는 서한 지구를 얘기를 하더군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뿐만이 아니라 서한 지구에서의 팔레스타인 학대도 너무 심하다.
무슨 가자 지구의 난민 캠프 폭격은 계속 있는 일이고 하마스가 거기 숨어 있다고 하면서 그리고 언론인도 숨지고 하니까 오히려 저항의 물결과 하마스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고 구금자를 아무나 그냥 잡아다가 엄청나게 심각하게 옷 벗기고 구금하고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서한직으로 가서 극단적인 것을 조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착민 수를 자꾸만 늘리기 위해서. 정착민 수를 늘리기 위해서 정착민이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서한지구에서 사람들을 막 뭐 때리고 살해하고 해도 벌도 주지 않고 이런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디언은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 군사작전을 한 몇 주일 안으로 단축해 줬으면 좋겠다 하니까 몇 주일 하고 몇 달은 적어도 걸릴걸? 이게 이스라엘의 답변입니다. 아무튼 29,000번 이상 공습할 때까지 45%에서 47% 정도는 넘은 밤, 멍텅구리 같은 밤, 이 정도의 퍼센티지는 민간인이 숨질 수 있는 그런 것 하니까 조심 좀 해라 하는데 조심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로이터 통신 기자 이삼 압달라를 살해한 것을 이제 국무부가 얘기를 하고 있고 백린탄도 썼다는 것은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고요. 아무튼 지금까지 뭐 19,000명 정도 숨졌고 5만 명 이상이 부상했고 70%는 여자와 어린이고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1,200명 숨졌고 240여 명 인질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부 여론도 미국 같지 않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더 지지한다니까요. 미국이 네탄야후 하는 것에 대해서 43%가 반대하고 36%가 지지하는데 이게 예루살렘 포스트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표가 가서 뭐 잭 설리반이 갔는데 말 안 듣는 것 같고 프랑스 외무장관도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아니라 주변 국가에 가서 이게 중동전으로 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LA 타임스는 어제 사설을 썼는데 휴전을 해야지 된다. 휴전을 해야지 된다. 이런 그 사설을 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말씀드리지만 뭐 굉장히 보수적인 공화당 편이기도 하고 또 방위산업체가 엄청 좋아하는 신문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이럴 수 있죠. 유엔에서 한국을 포함해서 153개국이 휴전에 찬성을 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10개국만 휴전에 반대를 했다면 물론 어떤 경우는 소수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민간인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다수가 많지 않겠어요? 그리고 기권이 나머지 또 수십 개국 국가는 기권이잖아요. 기권은 휴전하자는 그런 얘기인데 미국 눈치 보느라고 휴전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이 문제만 보더라도 미국은 참 미국 문제뿐이 아니라 이스라엘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 미국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30년 모기지 이자율 8월 달 이후에 가장 낮습니다. 지금 7% 아래 해서 1년 전에는 평균 금리가 6.31%였는데 지난주에 6.95% 7%에서 이제 겨우 내려간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이자율 인상을 홀드하면서 뭐 경제 괜찮은 것 같고 내년에 침체는 아닌 것 같고 또 3번 내리고 또 후년에도 풀 포인트 1% 내리고 한다. 이런 것까지 다 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은 나아졌네요. 6.31%가 됐으니까는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월스트리트저널, CNBC 또 하나 뭐죠? 머니 매거진 머니에서 요즘 연말이 되니까 선물을 뭐 하지 막 하는데 장기적으로 뭐 보통 비디오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스웨터 기분 좋은 제일 좋아하는 게 미국 사람들도 기프트 카드입니다. 거기 이제 캐시 들어있는 기프트 카드 같은 거 좋아하는데 이런 것을 다른 시도를 좀 해보면 어떤가. 이미 많은 미국 사람들을 하기는 하죠. 근데 이런 캐시가 아니라 캐시는 캐시인데 좀 장기적인 거 매년 늘어나는 내가 한 번 하면은 물론 스웨터도 몇 년 입을 수 있지만 그 뒤에는 뭐 안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캐시가 아니라 529 플랜, 주식 아니면 재정 상담가, 재정 설계사와 어포인먼트를 해서 그 사람한테 비용을 주고 뭘 하게 하는 상황에 맞게 하겠지만 이제 작은 이런 기부도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 습관을 키워주고 또 능력을 키워주고 나이 드신 분들도 조금이라도 더 노후에 뭐가 잘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그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5 to 9 플랜은 돈을 뺄 때는 그 무슨 연방, 주 세금은 내지 않잖아요. 뭐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 대학 등록금 갈 때쯤 하면서 그럴 때 이제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그 교육 비용에 사용을 하는 한.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쭉 하다가 선물을 했어요, 자녀 앞으로. 근데 자녀가 대학에 가지 않는다 하면은 그것을 교육 비용으로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은퇴연금으로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에게 그렇게 해주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주식이야 뭐 모든 연령대에 좋죠. 많이 안 해도 되는데 뭐 요즘에 인기 있는 주식 같은 거 한 뭐 $100 선에서도 되잖아요. 인기 있는 주식이다 제가 말씀드리고 $100를 말씀드린 것은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 세월이 흘러가면 지금 어린 자녀 뭐 18살, 19살 이렇게 되면은 10년, 20년 되면 엄청 그게 커져 있을 그런 정도를 말씀을 드려서 $100로 책정을 했습니다. 물론 모든 연령대에 좋지만 나이가 웬만큼 된 자녀의 경우는 그 자녀 이름으로 주식 같은 것을 만들어 주면은 그러면 젊은이가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에요. 뭔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워렌 버핏을 예로 들면 코카콜라 좋아하니까 코카콜라 주식 많고 애플 좋아하니까 애플 주식 많잖아요. 그런 것을 막 몇 주, 한 주, 두 주 사주면 이게 점점 이렇게 보면서 자라가는 것을 보죠. 주식 가치가 어떻게 변동되는가 그 그래프 보는 법도 알고 그게 이제 본인이 이렇게 어느 정도 하면은 내가 이제 할 수 있겠네 하는 자신감이 생길 수 있고 또 그것도 자녀가 스포츠나 엔터테인먼트에 관심이 있나 뭐 수학에 관심이 있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산업의 주식을 선택해 주면 선물이 훨씬 흥미로울 수 있죠. 그리고는 이제 뭐 로스 IRA 같은 것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해 드리면은 그러면은 뭐 나이 드시지 않은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 드리면 뭐 처음에 돈을 이렇게 선물할 때는 세금이 나가지만 나중에는 더 세금이 낮아지겠죠, 세금을 내더라도. 왜냐하면 세월이 흘러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인제 이건 좀 상황을 좀 고려를 해야지 됩니다.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아예 재정 플래너하고 약속을 잡아 주는 거예요. 어포인먼트 돈을 내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가 뭐 처음부터 이제 경제적인 것을 시작을 할 나이, 결혼을 할 때, 뭐 이직할 때 이런 때에는 더 이제 필수적이 될 수가 있겠죠. 재무 상태를 이렇게 키워가야 된다. 아니면 점검을 해주고 또 빚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빚을 어떻게 갚아가는 것이냐. 집을 사야 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은퇴 계획을 세우는 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항상 이런 전문가를 만나실 때는 딱 맞는 거기에 맞는 전문가를 그 찾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상적으로 전문가들은 뭐 한 번 하고 수수료 받고 이런 사람들보다는 어떤 그 본인이 뭘 하도록 하는데 거기서 같이 수익을 얻는 이걸 하는 걸 권합니다. 그래야 같이 성장을 하니까. 자, 이런 것들을 선물을 하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들어오고 있는 뉴스들 보니까요. 버니 샌더스 연방 그 상원 의원이 이스라엘이 그 폭탄 터뜨리면서 민간인이 그렇게 많이 숨지게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조사를 해야지 된다.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돈을 이렇게 쫙 그 뿌리는데 그 돈이 가짜 돈이랍니다. 가짜 돈이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하마스나 인질이네요. 인질에 관한 정보를 주면은 그때는 이걸 진짜 돈으로 교환해 주겠다 하는 지금 그렇게 세계가 지금 연말인데 좀 삭막하게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는 어느 식당이던데요. 펜실베니아든가요? 어떤 식당에서 노스캐롤라이나주네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그 레스토랑에서 노로바이러스로 그
스시집인데 노로바이러스로 250명이 아팠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떤 뭐 푸드가 많잖아요. 그 식당에. 그래서 무엇 때문에 노로바이러스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퍼졌는가 하는 것은 지금 증명되지 않았는데 거의 250명이라고 하네. 이거 완전히 그 스카이라켓처럼 올라가는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연말에 여러분들 뭐 음식도 많이 드셔야지 되고 할 때는 결국은 이제 컨디션도 잘 조절을 해 두시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만이 뭔가가 조금 미심쩍은 것이 나의 몸에 들어와도 내가 더 강하니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잠도 충분히 주무시고요. 저도 어제 잠을 조금 덜 잤습니다. 연말이 되니까 저는 뭐 친구들과 평소에 뭐 자주 만나고 놀고 전화하고 그러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always on my mind. 친구들아, you are always on my mind. 하는데 밤에 이제 거의 11시쯤 된 것 같아요. 11시쯤 됐는데 서울과 뭐 캐나다와 이렇게 있는 친구들 사이에서 막 카톡이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카톡 중에서 한 친구가 이제 본인이 교회에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율동 같은 것을 하는 것을 보나니까 친구들이 막 어머 너는 뭐 학교 다닐 때 그대로다 막 이렇게 그것도 맨 중앙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그대로다 하고 제가 보기에는 정말 신실하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였고요. 그런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결국은 12시 넘어서 잤거든요. 4시간을 못 잤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연말에 이런 일들이 많아지는데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께서 뭐 음식 같은 것을 조심하지 않으시면은 아프실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조심조심 하시고요. 저는 오늘 이 뉴스를 그래도 전해드리게 돼서 기쁩니다. 제가 월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오타니 쇼헤이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리면서 그 부분은 나중에 전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시간을 놓쳤거든요. 이제 에인젤스, 레드에서 세븐틴, 블루로 다저스 옷을 입고 이제 48시간 정도 됐나요?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일본인이잖아요. 그 오타니 쇼헤이는 우리도 미국에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겪는 여러 가지 국력이 강해야 예전엔 그랬어요. 국력이 강해야 이민자가 대우받는다. 요즘은 K-팝, K-드라마, K-영화, K-음식 때문에 우리가 아주 막 살기가 좋아졌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일본의 숨겨진 수출 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야구 선수들은 뭐 거의 30년 동안 미국에 일본 선수들이 많이 정착을 했는데 노모 히데오가 토네이도라는 별명이었잖아요. 그때가 1995년도였습니다. MLB에 합류한 최초의 일본인 선수인데 1995년이면은 스마트폰이 활발하게 보급되기 전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시차가 있으니까 일본 팬들이 막 공공장소에서 대형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 뭐 노모 히데오의 경기를 지켜봤죠. 근데 그때는요. 미국에서 경기장에 일본 광고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많은 선수들이 오면서 미국의 태도가 달라졌죠. 미국에서는 일본 기업이 막 세계 이런 경쟁 시장에서 뭐 자신들의 상품을 막 소비하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크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을 딱 포착을 한 거예요. 포착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어떤 때는 또 일본과 관계가 안 좋고 뭐 예를 들어 자동차라든가 이게 미국의 이해관계와 딱 겹치고 하면은 애매할 때는 있지만 어쨌든 돈이잖아요. 프로스포츠도 돈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제 일본이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우리도 경기할 때 보면 막 현대 이런 거 나오잖아요. 박찬호 시대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데도 큰 도움을 줬다는 겁니다. 노모가 이제 그 LA 다저스에 입단했을 때 그때 미국하고 일본은 2차 대전 이후에 거의 굉장히 아주 관계가 나빴던 그런 때인데 무역 불균형 때문에 그랬죠. 막 그때는 무슨 일본 제품 뭐 냉장고, 텔레비전, 카메라, 자동차, 텔레비전 이런 전부 그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족하지 않았지만 일본 제품에 대해서도 쓰면서는 뭐 괜찮다 했지만 만족하지 않았어요. 왠지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런데 노모는 아무도 불평하지 않는 일본의 유일한 수출품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본하고 미국하고 야구를 대하는 게 다른 게 일본 기업은 자신의 기업을 광고하기 위해서 팀을 사서 그 뒤에는 투자를 안 하잖아요. 미국은 이게 돈이 된다 하니까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그 90년대 일본 야구의 총 수익은 미국과 거의 같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일본이요. NPB가 20억 달러 미만 수익이 미국은 1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MLB는. 그리고 이제 성공의 그 대부분이 뭐 미디어 권리 확대, 상품, 로열티 받는 거 등등등등 하고 이 오타니 선수처럼 또 좀 깔끔하잖아요. 이미지가. 이런 사람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기도 좋고 아무튼 하다고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또 여기서 끝나야지 되네요. 그 에인젤스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오타니가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에인젤스를 굉장히 즐겼지만 난 이기고 싶다. 에인젤스보다는 다저스가 이기기에 훨씬 좋은 기록을 갖고 있는 팀이라는 거. 돈도 별로 상관하지 않는 그런 선수죠. 뭐 10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다잖아요. 강혜신이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뭔가 준비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말이 22일이거든요.